네, 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오늘도 최현덕의 성공 전략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엠비엔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면 매일매일 수익 잭팟이 터지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리뷰 종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스코텍입니다. 저희가 6월 20일 날 편입했는데 벌써 21% 수익이 나고 있고요. 네. 오스코텍도 잘 가고 유한양행도 잘 가요. 네. 제가 목표가 45,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한 5만 원까지 한번 올려보겠다. 이렇게 해서 한번 설명 좀 드려보고요. 이 렉나자라는 이제 그 폐암 치료제인데 이 결승전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세계적인 학술지 실렸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거고 이 FDA 승인까지 남아 있는 건데 이 경쟁 신약인 타그리스가 4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주말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8월 20일에 나와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FDA 승인 관련해서 H1B는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의 빅파마 기업이 직접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이거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뭐 바이오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좀 편하게 보유관점 보면서 목표가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스코텍 목표가 5만 원까지 함께 상향 조정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죠. 바이넥스 저희가 24일 날 편입했고 벌써 23%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생물보안법 승인이 늦어질수록 주가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물보안법이 지난번에 이제 국가소금법 포함이 안 되면서 밀렸던 겁니다만은 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미국 의회에서는 이 생물보안법이 그러니까 중국을 제재하는 생물보안법이 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연도에 통과된다는 것은 뭐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이 가장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자 바이낸스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이 정고점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지금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19,000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19,000원까지 보시되 추후 흐름이 어쨌든 이 미국이 중국을 계속해서 어떤 규제하는 것도 강해질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사실 어제 무방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오늘 보시면 바이오 기업도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그쵸. 아직도 올라갈 바이오 기업 많으니까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쪽도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실제 이런 그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가고 있고 지금 ST팜 같은 경우 급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 정말 강한데요. 네. 오늘 시장에서도 제약바이오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이런 흐름이 오늘장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환매가 들어가는 건데 네. 사실 오늘 바이오가 좋다고 합니다만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언급했던 진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아니면 수주라든가 어떤 좀 가시화가 임박해 있는 종목들 또는 어떤 임상 데이터가 아니라 FDA 승인이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런 기업도 잘 픽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장품 같은 게 마찬가지인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만큼 이 종목을 좀 픽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용을 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기업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엔 조금 조정받았지만 오늘 다시 급등하고 있죠. 펩트론 24일 날 매주 이후에 아니 수익률이 82%가 네. 나고 있는데 정말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일라일리하고 기술이 좀 기대감이 있는 건데 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일라일리랑 이 기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실 이 주가에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펩트론이 올라가면서 많은 GLP 다시온 계열의 종목들,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다 급등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지금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아예 못 올라가고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구분을 해드리고 있고 다음 주에도 이렇게 올라갈 종목 꽤 많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고 오늘 장 끝나고 있을 무료 방송에서도 이런 종목들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는 내가 이 종목을 쉽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장 끝나고 우방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은 매수한 날부터 계속 상승하면서 벌써 82%의 수익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6월 말에 최현덕 매니저가 제시해 주셨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저희가 함께 했다면 벌써 수익률이 얼마만큼 증가했을까요? 오늘도 그런 종목들 저희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시죠. 네.
4.6조 원의 잭팟이 터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잭팟은 잭팟인데 어디서 터진 잭팟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지금 아시겠지만은 국내 이제 이 저가 브랜드 화장품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만드는 이 화장품 ODM 업체가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인데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의 이번 연도 수출 금액이 4.6조 원 추정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역대급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도 역대급 나왔던 거거든요. 이번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소 브랜드들의 매출이 작년에도 꽤 많이 나왔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것은 작년에 막 3배, 4배까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 매출 늘어난 속도가 뭐 정말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ODM 업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스킨천사라고 하는 그 스킨케어 브랜드가 작년 매출이 600억대인데 지금 5월까지가 거의 800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매출을 5개월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도 한 4배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화장품 쪽에 최근 조정을 받았는데 이쪽에서 역시나 여기도 이제 어떤 글로벌 1등 브랜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에 게 있거든요. 그거를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도 이제 그만 봐야 했지만 다시 저희가 봐야 하는 그런 잭팟이 걸린 종목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바로 함께 첫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1위에 독점 공급한다. AS텍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이 선크림 원료를 만드는 회사죠. 네. 이 선크림 원료를 이제 그 선크림 1등 기업인 DSM에 독점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근에 선케어 제품들이 또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비가 많이 온다고 많이 안 왔는데 지금 또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선케어에 대한 어떤 그런 매출 흐름도 좋을 거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 AS텍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유기 선크림 원료를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이 원료 중에서 유기 원료하고 무기 원료가 있는데 네. 지금 유기 원료 같은 경우는 사용감도 좋고 네. 이 착용 범위가 좀 넓어서 이 자외선 차단 제품제 중에서 거의 90%가 이 유기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이 유기 선크림의 원료를 공급하는 건데 어디다 공급하냐? 글로벌 1위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24년 5월부터 상호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서 28년까지 이제 독점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작년까지 매출 좋았습니다만은 이번 연도 매출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생산 캐파를 봤더니 작년에 이 공장을 다 이제 완공을 해가지고요. 600톤에서 1,200톤으로 증가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2,400톤으로 더 증가시키는 겁니다. 왜냐면 글로벌 1위랑 독점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증설을 통해서 더 캐파를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단순하게 작년에 600톤이었습니다. 내년에 2,400톤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매출이 지금 5월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다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AS텍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또 고환율 기조 속에 이 환율 수혜감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K-뷰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미 충분히 조정받은 현 상황에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고 달려가야 될까요? 지금 거의 5만 원 넘었던 주가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3만 원대까지 와 있는 건데 상당히 나쁘고 심했던 거죠. 네. 이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는 좀 나쁘고 심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차트만 보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숫자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출이 4배 늘어날 걸 보이고 있는 건데 그냥 그게 단순히 4배 늘어날 거다 그런 것이 아니라 5월 데이터까지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이런 중소 브랜드 기업들이 작년 매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1등 기업과 독점 기업까지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의 주가 정도라고 한다면은 좀 편하게 접근하신다 하더라도요. 뭐 이번 달 안에는 또 큰 소리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대인 5만 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3,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AS텍 우리 선크림 관련 원료 기업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장에서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두 번째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연기금도 사는 음식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전일 냉동김밥 관련된 우양도 사조 대립도 하락하면서 네.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싶었는데 연기금은 지금도 사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연기금이 산다고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연기금 사면은 연기금 어떤 장기 투자 성격으로 큰 물량을 사놓고서 이제 계속 가져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연기금도 산다고 하면은 좀 좋아 보인다 뭐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앞서 말씀하신 냉동김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6월달 수출 물량이 1,000톤이거든요.
톤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냉동김밥이 한 요만하잖아요. 근데 이게 1,000톤이고 진짜 많겠네요. 네, 1,000톤이 금액으로 치면은 100억. 어, 자, 김밥을 100억치 수출한 거고 이게 이제 그 김밥을 한 줄 두 줄 하잖아요. 네. 이게 몇 줄이냐 500만 줄을 수출한 겁니다. 500만 줄이요. 예. 그러니까는 저도 원래 우리가 냉동김밥 하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사 먹다 보니까는 네. 그냥 뭐 싸구려 김밥 정도의 느낌이었던 건데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인기가 있다 보니까는 품절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는 김 만드는 관련주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 K식품의 어떤 뭐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것들이 K뷰티부터 지금 그 어떤 식품까지 이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던 그런 대장주들은 제가 볼 때 너무나 또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연기금을 사고 있는 이 음식료 중에서 또 대표 기업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성공 전략은 음식료를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PER 10배도 안 되는 저평가다 삼양식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10배는 안 되지만 8배에서 9배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많이 네.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들 보면요. 네.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는 퍼 30, 40 주고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0배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이 음식료 기업이 수출주로 부각이 되면서 떠오르고 있는 건데 아직 퍼 10도 안 된다는 거고 혹시 이 불닭볶음면 먹어보셨습니까? 제가 그저께 먹어봤습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먹었는데 네. 저에게 너무 매운데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우면서도 끊을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정말 혀에서 불이 날 것 같은데도 계속 먹게 되는 뭐 그런 맛인 건데 이 불닭볶음면이 저도 이제 가격이 사실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네. 한 2, 3천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걸 지금 해외에서만 6,800을 판 겁니다. 네. 작년에요. 작년에만 이렇게 팔았고 이번 년에 더 많이 팔고 있죠. 그만큼 이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좀 있다는 이야기고 뭐 불닭볶음면뿐만이 아니라 이 K라면이 지금 미국 원래 아시아에 인기가 있었는데 그쵸. 미국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큰 인기를 내면서 네. 이 H마트에서도 이제 뭐 없어 못 살 정도로 좀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밀양 2공장을 준공을 하게 되는데 이 준공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1조가 더 늘어나고 영업이익 2천억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퍼가 8, 9인데 여기 영업이 2천억 추가되면은 퍼가 그때는 7배, 8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거고 특히 이 불닭볶음면이 이제 해외에서 인기가 많고 유럽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덴마크에서 이게 너무 맵다 보니까는 이 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캡사이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리콜을 명령했던 건데 이러면서 더 유명해진 겁니다. 근데 덴마크는 이러면서 이 유럽에서만 난리 났던 건데 오히려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문제 없다라고 해서 또 수출을 허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뉴스를 통해서 유럽에 더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판매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도 잘 팔렸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노이즈 효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에서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특히나 공장 증설까지 완료가 됐을 때는 이 어떤 매출과 이게 바로 추가되기 때문에 삼양식품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불닭볶음면을 해외 공항 면세 구간 식당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현 구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주가는 많이 비싸 보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71만 8천 원 찍고 나서 충분한 조정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인기가 있는 불닭볶음면이라든가 실제로 수출 데이터를 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제가 볼 땐 다음 주 수출 데이터 나오면은 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80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56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삼양식품 충분히 조정을 겪었고요. 저희 이 타이밍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오늘의 공략주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이후에도 매니저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네. 몇 시에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죠? 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 있는데 오셔서 성공투자구를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부터 바이오까지 정말 많은 분들 수익 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들 또 주말에 살짝 공부하시라고 제가 또 쉽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는 실제 오셔갖고 얼마나 많은 분들 수익 나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최현덕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